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30일 현재 시간 10시 28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별로 좋지 않은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린 게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나온 건 굿뉴스, 배드뉴스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뭐 뉴스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최근에 어쨌든 굿뉴스, 배드뉴스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그래도 지수가 5,300 밑에서는 싼 거다. 그랬던 우리가 시그널을 보고 그러니까 5,300 밑이라서 사는 것들은 아니고요. 5,300 밑에서 그 시그널이 나올 때 그럴 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펼쳐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싼 구간까지 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가 4월 9일까지는 공격을 크게 감행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그래도 뉴스에 따라서 협상 진도 좋은 뉴스에 따라서 유가도 움직일 거고요. 환율도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민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외국인이나 사람들이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1,500원, 1,510원, 1,517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는 어떤 자금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나갔던 자금들이 새로 신규 들어와야지 시장에 긍정적으로 모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 현재 보유 중이죠. 자, 그런데 보유 중인 건 걔들도 털지 못해요. 왜? 지들한테 불리하니까 환차 손이 발생이 되니까. 그러면 가급적인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은 언제쯤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 즉 환율 부분이 괜찮아져야 되는데 이거 환율은 뭘 때문에 움직이냐? 그냥 결과적으로 뭐 유가라든지 국제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시즌이면 틀림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달 반 동안 외국인 자금은 들어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언젠간 또 들어오겠죠. 그런 때를 생각을 해 보고요. 기본적으로 저점이 형성된 구간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응해 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식 이야기를 떠나서 내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또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어떤 내가 미션을 부여받았을 때 여러분 제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혼자서 계속 말을 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안건에 대해서. 그리고 녹음을 해놓죠. 그리고 AI 시켜서 내가 말한 걸 갖다 정리 좀 해봐 이렇게 시켜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식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많은 친구들하고 상의를 하다 보면 좋았던 얘기만 합니다. 좋았던 것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형입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것들이고요. 새롭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해 가는 과정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심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가 안 좋아요.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매크로가 좋아지는 시점까지 우리가 잘 드리블해 나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기를 놓고 보면 10년 중에 한 2달, 3달 정도 기간은 아주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삶이 뭐 10년 산 사람, 20년 산 사람, 30년 산 사람들은 그만큼 성격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이 살아본 인생이 30년 안쪽이니까 30년에 1년이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이지만 한 60살 사는 사람들의 그죠? 한 달, 두 달은 큰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시간이 또 빨리 흘러가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묻어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걸 리듬에 맞게끔 또 우리 케어맨 클럽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제가 적당하게 시장의 민감도가 높은 사람은 제가 높은 거지 여러분들이 높으시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비중 항상 40% 유지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0%는 유지하고요. 안 되는 순간에서 나머지 것도 현금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강제순환시키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결정을 할 거고요.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부터 현재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는 크게 대단한 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뭐 제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시장을 잘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는 주가가 오르길 바라는 거니까 동전 앞뒷면이 오르나 내리냐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좋은 걸 우리가 매수했다고 그러면 매크로 계산권 쪽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라는 거 아주 심플하게 결론이 나오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뉴스는 그래도 4월 달부터는 또 우리나라 채권 지수가 글로벌 또 선진 지수에 편입된 거. 그래서 조금씩 오늘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되면 달러 시장도 조금은 안정이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어떤 미사일 쏴대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뭐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죠? 사람 탓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트럼프를 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떠들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큰 폭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매크로가 개선이 돼야지만 뭐든지 액션을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이고, 내가 보고 있는 종목들, 보유하는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가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포인트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크로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직전 한 달을 보자고요. 매크로가 처음 터진 날 이후로는 계속해서 위로 미는 그런 형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왜 그런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FSRU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 LNG 선박을 갖다 말입니다. 좀 개조를 하는 거죠. 개조를 해서 예전에는 이제 그 뭡니까 부두에서 LNG 터미널에서 선박으로다가 어떻습니까? 다 붙는 것만 했다면 지금은 내놓는 것까지 같이 설비를 같이 집어넣게 되면 기존에 육상에서 파괴된 설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내용도 좀 있고요. 지금 어쨌든 뭐 배도 많이 고장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배는 서 있거나 운행하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놈의 따개비들이 엄청 배에 붙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선박에 정체되어 있어서는 배의 속도가 안 붙겠죠. 어쨌든 그런 수요들도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또 나중에 쏠림이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 것들 다 생각해 보고요. 주가의 위치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리 지켜주고 난다는 것들은 앞으로 호황이 오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이 종목은 그냥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화살표 그어놓은 자리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요? 21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은 조선주 관련된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HD 현대마린 엔진, 뭐, HD 현대중공업. 자, HD 현대중공업부터 좀 이야기 드리면, 거기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안 좋은 데다가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나오니까, 한 방, 두 방 맞고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전 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오늘 같은 날은 그죠. 외국인도 매도, 기관도 매도, 연기금도 매도 다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 타임에 우리가 다시 뭡니까? 비중 확대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 관련된 부분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딱히 지금 저쪽 부분에서는 액션이 바로 나올 상황은 좀 아닌 듯 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선박을 많이 쓰는 것들은 LNG 선박하고 유조선이에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화물선 이런 것들이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은 틀림없으니까 그것들이 개선되면 한 방에 또 쭉 올라오는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다만 시간이 항상 필요하죠. 자, 방산주 중에 우리가 현대 로템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커버링이 올라왔다 다시 눌리고 있어요. 근데 눌리는 강도가 좀 센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매크로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수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방산이 좋다 하긴 하는데 국내 자금을 따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대로템 앞으로 이슈가 좀 많이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매크로가 크게 악재가 터지는 이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종목은 이날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땐 왜 매수가 들어올까? 그런 생각하는 건 저 정도 주가 오니까 어디다? 예, 사람들이 상당히 저렴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날 들어오는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 연기금 대부분 매수를 했거든요. 자, 그럼 저 자리를 갖다 우리가 포인트로 저걸 봤다라고 생각해보면 이제부터는 저걸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자리, 저 자리 근처 오잖아요. 아니면 뭐 양봉 들어오고 바로 위로 쳐주면 그냥 땡큐 하면 되는 것들이고 저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 자체가 다 눌리는 날이에요.
그냥 특별히 뭐 귀신 헤르비가 와도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주식 종목들을 보세요. 그거 하루 이틀 거래하고 치고 빠지고 할 수 있어. 그러다가 걸리면 그건 못 빠져.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것들은 해볼 수가 있겠는데 별로 관심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신경을 써. 그거 조금씩 그거 조금 더 먹으려고 그러다가 소탐 대실하지 않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전체적으로 매크로가 좋아지면 올라올까요? 예, 올라올 겁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제가 초병을 집어넣었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초병을 넣었어요. 일단 싼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들어왔을 때 또 한번 우리가 10% 정도 할 텐데 뭐 여기서 양보 하나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예, 외국인 매수.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 때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쵸? 저 아래쪽 자리에서 외국인 매수 잡히는 것들. 자, 어쨌든 이스페타시스는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략하는 것들 중에서 야, 실적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장주 중에서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적자 회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매크로가 개선되지 않으면 성장주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거든. 그 부분이 이제 다 작살이 나고 있는 거죠. 나스닥이 하락하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그렇죠? 일단 걔네들은 어디야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실적이 나오는데 뭐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하락을 하는 거야. 그런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뭐 아주 뭐 예를 들면 밸류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우리도 하락을 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그 자리가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트럼프가 액션을 취하면 부통령이 하고 있는 멘트라든지 다 체크해보면 전쟁하기 싫은 거야 이제 그만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뭐 당한 놈이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든 소송질 해가지고라도 조금 어떻게 돼요? 뭔가 또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답이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것들이니까 깠으면 그만큼 보상을 또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뭐 글쎄요 어느 상태에서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겁박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타협을 보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처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래 가긴 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만 뚫리면 나머지 것도 매크로는 전쟁이 좀 이렇게 트러블이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언제는 뭐 안 그랬나? 어쨌든 제가 좀 다른 얘기를 또 흘렀네요. 그래요. 전 이스페타시스 실적은 좋아요. 그러니까 매크로 개선시 올라올 거다. 자, 파크 시스템즈도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좋습니다. EUV 공정에 무조건 파크 시스템의 그죠? AF 그죠? 이 공정이 무조건 동사에 제품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싸지면 싸질수록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이거는 무조건 올라갈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매크로가 가장 안 좋고 실적도 가장 안 좋을 때가 여기였거든요. 자꾸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제 공정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지금 공정을 증설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동사는 상당히 좋은 걸로도 가이던스도 나와 있고요. 그런 매크로 개선 시에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서 모으면 돼요. 양봉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요날을 봤잖아요. 요날. 요날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이 아래 구간에서 아래골이 달리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 비중 확대해야지. 좋은 거 샀으면 겁먹지 말자. 제가 이 종목 처음 들어갈 때도 제가 저 자리까지 볼게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요? 24만 원짜리까지 볼게요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저기서부터 뭐만 들어오면 돼요. 예,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활용을 해 나가면 되겠다.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한번 딱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하나 안 하는 행위가 하나가 있어요. 뭐, 물론 좋은 게 더 달린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매크로가 안 좋을 때는 고점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에도 고점에 있는 걸 갖다 건드렸다가 밑으로 눌리면 상당히 심하게 눌릴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움직임을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것들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팔커 시스템들을 한 거고요. SNS 텍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한 반도체 소부장 중에 마지막 테마로 도는 거예요. 사실은 뭐 ISC라든지 뭐 리노공업 뭐 이오 테크닉스 막 이런 거 먼저 돌 거라고.
반도체 서부장이 돌면. 그리고 바크시스템즈 뭐 이런 거 돌고, 그리고 나서 SNS 되고 뭐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순서가 있을 테니까 조금 SNS 되고 서둘러서 우리가 평단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모비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은 좀 해보세요.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끌려 내렸는데 이것 때문에 좀 놀라셨는지 모르긴 하겠는데, 이런 경우는 통상 뭐 한 겁니까? 이 아래쪽에서 매수 잡으려고 이렇게 눌러버린 거잖아요. 그런 애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라인 밑으로 내려갈 만한 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매크로가 어디까지 되면 악화될지 잘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현대모비스에 나와 있는 뉴스가 있잖아요. 사실 현대모비스, SL, 뭐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사실은 어떤 현대차 로보틱스 로보테마 쪽으로 지금 밸류가 지금 걸려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서 지금 그쪽 진행되는 내용들에서 분명히 이슈가 되겠죠. 지금 그런 쪽에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참아줘야지. 별 수 없어, 방법이. 자, 그러면 우리가 비중이 높진 않아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평단 조절하면서 어차피 올라올 종목을 갖다가 거래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평단 조절하면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땐 저 시그널이 나왔다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이 선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자, 121 이동 평균선 저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는 거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쿠폰. 여러분들 한번 볼 때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게 테마가 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싼 가격에 매수한 것도 아니니까 조금 더 아래쪽에 들어와서 양봉 보고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재미로 하는 것들이니까 한번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지금 훼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안 좋은 날도 그날 이 자리였거든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충분히 뭐 그냥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반등은 한 번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좀 더 들고 있다가 정말 재미없어. 그럼 버려버립시다. 비중도 크지 않으니까. 가끔은 안 돌아가게 움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벼운 거 버리는 거죠. 괜히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차피 시간 벌두고 갈 만한 건데 그거 뭐 꾸준하게 또 올라올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가 좀 종목을 갖다 이제 나중에 좀 버릴 땐 버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3개월 동안 종목에 대해서는 거의 뭐 우리가 손절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거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한두 개 정도는 한두 개면 돼요.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털 땐 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새롭게 해주는 것들이 우리가 훨씬 더 유동성이나 또 회전율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투자할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유동성을 갖다 훼손시키는 사람은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다. 재고 관리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동성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회계장부도 유동성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 것들이고요. 항상 위기를 대응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집을 사거나 거래할 때도 기본적인 대출이 좀 있어도 뭐 풀베팅 하는 게 영끌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영끌하고 그러면 삶이 피폐하잖아. 어차피 한번 살다 죽는 건데 왜 이렇게 피폐하게 살아? 뭐 이렇게 돈 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말입니다. 그거 한 방에 인생 역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과연 그럴까? 뭐 글쎄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돈은 버는 사람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늘상 이렇게 기술을 통해서 기술력과 또 노하우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걱정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거 완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죠. 지금 대체 에너지도 사실은 뭐죠, 뭐 석유 에너지, LNG, 뭐 가스 발전 이런 것도 안 되면 원전이지 뭐지 있겠어요. 저 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 재생 에너지 쪽은 상당히 테마성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볼 땐 필요한 에너지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죠? 석유 에너지 쪽 관련된 30%, 재생에너지에서 30%, 원전이나 30%,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전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20% 위로 떨어진 나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전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뭐 알리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모자란데 어떡할 거야 해야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SMR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뭐 두산에너비티가 하고 있는 건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이 가스터빈 기술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1600도까지 견디는 가스터빈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정도예요.
그리고 일본도 조금 할까 말까 하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1450도 못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술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보면 두산에너비트가 가스터빈 그 수주 공시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또 여기서 냄새 맡은 지인은 또 뭐 합작하러 개발할래? 뭐 이렇게 얘네도 완전 도둑놈 아닙니까? 그러죠? 지든 기술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해본 적도 없어요. 중요한 건 설계도가 있으면 뭐래. 만들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중요한 건 미국 애들이 못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만드는데 그렇게 비싸.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우리는 이 산업공학이라는 게 그만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믿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면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볼 만해요. 눌리면 사죠. 그죠? 뭐 10만 원 밑에서는 제가 매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살 거예요. 오늘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일단 저는 92,100원쯤에 비중 10% 걸어놨어요. 혹시 매수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밑에 한 번 더 사지 뭐. 안 쫄려. 전혀 안 쫄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일부 시간에도 BHI 관련된 부분 좀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오래 가고 있는데, 뭐,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주말에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이야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위치 안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수익이 날 확률이 높겠어? 손해볼 확률이 높겠어? 그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주식은요, 그죠? 성공 확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가 하락한 살 딱 하나야. 그냥 매크로야. 매크로 한 방, 두 방 맞은 거야. 그죠? 매크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돼. 25만 원짜리에. 여기가 기준이야. 그러면 평균보다 아래쪽에서는 왜 쫄아?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다만, 이거 큰 놈 아니야. 그죠? 코스피 탑10 종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크로 개선. 우리가 코스피 탑10 종목 꽤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려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이건 기술적으로 볼 때 이 라인 여기 기억해 주세요. 여기가 얼마야? 80만 원이잖아요. 80만 원 밑에서 무조건 뭐 합니까? 비중 10% 올릴 겁니다. 그 점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도 수준은 굳이 손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한 번만 지금 7, 8% 올라가잖아. 그럼 바로 2분이잖아. 그거 왜 건드려?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근데 80만 원짜리는 건드려 줘야 되죠. 왜? 우리도 또 수익을 뭐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봤죠? 여러분? 우리가 비중 30에서 20% 낮춘 거 왜 낮췄어? 이 아래쪽에 더 사기로 했잖아. 그죠? 예, 그거 살 거예요. 좀 기다려 주세요. 드리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뭐 완전히 정리하지 않는 이상에는 뭐 하겠어요? 그냥 비중을 다 들고 있었으면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제 또 우리가 비중 10% 올릴 수 있는 또 현금 비중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평단가 낮추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장대 한번 치는 이 자리 있잖아요. 여기 회선하고 밑으로 들어오잖아요. 여기 이 자리 이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가격 맞춰놓고 그냥 버티겠다라고 비중 확대 안 할 겁니다. 그냥 이 라인이면요, 그냥 알아서 지가 올라올 때까지 냅둬요, 이제는. 신경 쓰지 맙시다, 여러분. 이 종목은 그냥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여기야, 여기잖아. 그죠? 이 라인이잖아. 여기가 여기하고 여기를 생각해 보면 이 큰 라인을 보면 얘가 이쪽에서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제일 높은 데 산 사람은 지금, 그죠? 우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그냥 출구 전략으로 펼 수도 있던 수익이 나타날 겁니다. 다만 보통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것도 뭐 매크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긴 해야겠죠. 그럼 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매크로가 계산이 되지 않았는데도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저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했어요? 예, 그냥 쭉또 치고 올라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뭐예요? 눈독 들이고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뭐가 뉴스 같은 거.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비중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눌리면 겁쫄지 말고 변압기 쪽은 우리가 쫄지 말자 얘기 드렸잖아요. 일부 시간에 또 산일전기 제가 또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일진전기도 쫄지 맙시다, 여러분. 그쵸? 자, 지지선적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냅둡시다, 일단. 그래서 뭐만 보시면 돼요. 예, 외국인 매수와 양봉 들어오는 거, 요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올 땐 뭐 한다? 예, 세게 들어온다. 잊지 마시고, 여기 많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지선 훼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자리도, 이 자리가 얼마냐? 67,000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원이었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너무 서둘러서 무언가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